오늘 기자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금융계에 다시 불고 있는 낙하산 인사. 예, 특히 재정 경제를 담당했던 정부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모피아라 그러죠. 모피아 낙하산 문제입니다. 부산에는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로 바뀌었죠. BS 금융그룹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장호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가 9개월 남았어요. 예. 부산은행에서만 만 39년 8개월을 몸담고 일했습니다마는 금융감독원이 이제 나가라 사퇴 압박을 하는 바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장이 떠나면서 남긴 말은 제발 차기 CEO는 반드시 내부에서 이루어져야지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낙하산 좀 제발 그만. 네,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 노조도 비상투쟁을 선언했죠. 은행에서 금융그룹으로 전환해서 경남은행을 인수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마당에 최고 경영자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옷 벗고 나가는 압박을 받고 나간다는 거는 이 경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사회에서 하긴 이런 식으로 나가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는 좀 관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금융감독원도 뭔가 이유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오래 회장을 하다 보니까 회장 중심의 인맥이 형성되고 조직이 정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연임하지 말고 나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최고 경영자 다음 사람을 뽑는데 미리 계획을 잘 짜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라. 뭐 이런 식의 지배구조 개선하라. 이런 이제 요구죠. 예.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경영자를 바꿔라 말아 할 법적 제도적 권한과 절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다 말을 듣네요. 다 그래도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뭐 금융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금융사가 무너지면 다른 금융사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나름대로 금융사의 경영진이나 지배구조, 경쟁력을 평가하고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낙하산으로 정부 관료가 내려가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반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예. 금융당국은 흔히 능력과 전문성만 있으면 뭐 경제관료 출신이 진출해서 은행장하고 은행회장하는 게 뭐가 어때? 능력과 전문성만 있으면 되지.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껏 부지기수로 은행장으로 가고 회장으로 갔으니까 이미 이 나라의 금융계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또 금융산업의 정부 규제와 감독이 필요도 하고 관료 경험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폐해가 너무 큽니다. 정부 관료가 낙하산으로 금융회사의 회장과 사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금권 유착입니다. 예. 정부 관료는 자기가 가게 될 자리이니까 그쪽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게 될 거고 낙하산으로 간 사람은 자기가 이미 이쪽으로 소속을 바꿨으니까 자기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양쪽이 착착 맞아 들어가면 우리나라 금융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을로 보고 자기네가 철저하게 갑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의 이익을 다 살려줘야 되니까.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 관료를 지낸 사람이 전문성이 있다고 쳐도 이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대규모 인력을 경영학적으로 이끌 전문성을 검증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문성 검증도 미흡하다. 자기 부서를 갖다 관장은 했지만 수천 명을 데리고 일해본 경험은 없는 거거든요. 금융지주회사라고 하는 건 특히 은행, 보험, 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커다란 그룹의 이제 총책입니다. 공룡이죠, 공룡. 예. 이게 이제 금융 선진국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회사가 생겼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일부러 대형화하고 겸업화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법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율 경영, 책임 경영을 보장해 주고 선진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지주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정보나 고객 정보를 보험사, 은행, 증권회사가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마케팅, 전산, 전문 인력이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건데 이것을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던 관료가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능수능란하게 경영해 나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금융권 수장의 낙하산 인사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뭐 다 얘기하면 길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9곳
금융 관련 협회 7곳, 금융 지주회사 10곳 등 26곳을 따졌을 때 예. 이 CEO 중에 이 모피아 관료 출신이 13명, 절반입니다. 맞네요. 뭐 KB 금융지주 회장에는 행정고시 20회, NH 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는 행정고시 24회, 네. 여신금융협회 회장, 신용보증기금 차기 이사장, 신임국제금융센터 원장, 수협은행장 등등등등 정부 관료들이 맡거나 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 산업은행 지주회장 자리 예전에 그 유명한 강만수 씨가 맡았어요. 예, 경제관료 예, 예. 출신인. 그래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진짜 안 하긴 안 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이 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머피하다가 뭐에 치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국제 경쟁력은 전자나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에 비해서는 경쟁력 수준이 한참 떨어집니다. 예. 이 금융을 대개 공장을 위해서 돈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 자체가 거대한 산업이고 세계 중심 산업입니다.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이걸 갖다가 제조업의 그냥 부수적인 보완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다 알아서 뽑게 돼 있어요. 정부가 간섭을 안 하고. 절차상으로는 예. 형식적으로는. 근데 뽑고 나면 항상 그렇고 권력이 바뀌는 5년마다 금융계의 최고 CEO들이 또 5년마다 대통령과 함께 물갈이가 됩니다. 알아서 바꿔지는. 이걸 경영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뭐라고 이걸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러니. 그래서 부산 금융지주회장의 낙하산이 또 내려간다면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좀 거칠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먹을 만한 건 다 먹었으니까 이제 지방에 먹을 거 찾아서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거칠게 해석하시네요. 옛날엔 그럼 왜 안 먹었냐? 예. 옛날에는 부산은행 너무 작아서 뭐 또 가기도 창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하. 부산금융그룹, 부산금융그룹이 이제 지주회사로서 그럴듯해졌어요. 커졌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갈 만도 하고 먹을 만도 하고 남들이 봐도 창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먹으러 간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틀림없이 대선 공약 때 장관, 기관장 등 인사에 있어서 회전문 인사나 낙하산 인사는 이런 폐해는 근절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믿어는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불안합니다.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